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9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라보레무스는 로마 세베루스 황제가 매일 아침 병사들에게 그날의 모토를 제시하며 외쳤던 말이다. 자, 일을 계속하자 라는 뜻이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도 80이 넘어서까지 매일 아침 이 말을 외쳤다고 한다. 일하는 기쁨이 없다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일할 때 기쁨이 오고 그 과정과 결과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극도의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앞서 살아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고 살아야 할 생명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휘리릭 다 지나갔죠? 자, 오늘도 멤버 DCSV 랑연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라이브 잠시 복귀해 볼까요? 팬클럽에서 스폰서를 만나 지금 삶과는 좀 다른 잊고 있었던 꿈을 찾게 되고 해보자는 대로 강의를 듣고 또 배우고 하다가 어느새 뉴스킨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탱코 노트를 열심히 쓰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잘 성장해 나가고 계신 김영인 리더님을 만났고요. 또 마인드 360 플립 차트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너무나 에너지 넘치게 알려주신 장경옥 리더님 플립 차트 만들고 또 공유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볼까요? 서로 다른 계기들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 각자 색채가 다른 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리더님은요. 헬시 회원으로 열심히 한다고 상을 받고 또 너무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어느새 사업자가 되고 요즘은 친구 두 분과 함께 시스템에 나오시게 된 분입니다. 랑아그룹의 김현정 리더님을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음소거를 듣습니다. 네,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리더 그룹 랑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1대 스폰서님은 김현실 사장님, 상위 스폰서님은 견미정 사장님이십니다. 그룹장님은 이기수, 이영진 사장님이십니다. 네, 편안하시죠? 네. 자, 리더님 소개 부탁드려 볼게요. 저는 뉴스킨을 알기 전에는 식당, 편의점 등 자영업을 하다가 손해만 보고 정리를 했고요. 직장 생활 하다가 올해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폰서님은 제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뉴스킨을 전달하셨지만 저는 네트워크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거절했고 제가 평소 이렇게 어깨 뭉침이 좀 심해서 그거를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웰스파를 권해주셨고 제가 그거를 구입을 했지만 제가 좀 귀차니즘이 심해서 그냥 걔는 장롱에 처박아 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스폰서님이 그러면 한번 와봐라. 내가 한번 해줄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천센터에 초대해 주셨고
그때 다시 한번 뉴스킨 보상을 듣게 되었지만 저는 그때도 귀가 열려 있지 않아서 "사업엔 관심이 없다." 계속 거절했지만 스폰서님은 제 거절에도 계속 초대해 주셨거든요. 동안방이나 그럼 홍천 이렇게 큰 미팅이나. 그래서 제가 좀 동안방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15일 동안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제품 진짜 제품력은 있구나.' 그런 걸 좀 확실히 느끼게 되었고요. 제가 또 내친 김에 살이 쪼끔 한 70 킬로 정도 나갔었는데 '그냥 놔두면 한 120 킬로까지는 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무렵에 또 마침 챌린지가 또 있다. 그래서 또 TR 챌린지를 참여하면서 제 친구 한 명과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냥 사업자가 돼 버렸어요. 네. 챌린지를 네. 하면서 강의를 듣고 인제 통장에 돈이 쪼끔 이렇게 많이 아니고 쪼끔씩 쪼금씩 들어오니까 음. 권리소득에 인제 관심이 좀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사업은 안 한다고 했는데 네네네. 초대를 하면 계속 초대는 되었고 네트워크 사업은 부정했지만 그쵸. '제품은 좋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 구매는 하셨던 거고 네트워크 제품이 실제 유통 없이 판매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 일반 제품보다는 좋을 수 있죠.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또 되려면 제품이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아주 탁월성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웰스파를 이제 만나시게 된 거고 그걸로 초대가 됐고 또 TR 챌린지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TR 챌린지를 하면서 굉장히 변화가 많으셨어요. 그쵸? 네. 제가 한번 보여 드리면요. 네. 네. 완전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체지방률이 보면 거의 10% 넘게 이렇게 감량이 되고 몸무게도 거의 뭐 10 킬로 정도가 감량이 되셨는데 식빵이 뭐 한 10 덩어리가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본인이 느끼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전 저렇게 살이 많이 쪘는데도 뭐 고혈압이나 다른 뭐 질병 이런 게 없고 그냥 불편한 게 없었는데 좀 느끼는 거는 운동할 때 숨이 음. 좀 덜 차는 거랑 아. 제가 노안지 이제 살이 쪄서인지 모르지만 눈이 자꾸 이렇게 아래로 자꾸 처지는 게 현상이 있는데 그게 쪼끔 엄청 이렇게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좀 "살 빠진 거 알아보고 예뻐졌다." 그러고 "피부 되게 좋아졌다. 올라봤다." 이런 얘기를 듣는 정도고 그리고 7 월에 제가 챌린지 이제 시작할 때 동생이 챌린지 때문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근데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야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만족을 못하고 이번 챌린지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헬스 안에서 이 다이어리를 가장 성실하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를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근에 사업자가 되고 또 이렇게 투자 미팅에 친구와 함께 계속 참석하고 계시죠? 리더님을 뵈면 여러 친구들 분들을 초대를 참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업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살 빼고 예뻐지니까 저처럼 좀 '살 빼고 예뻐지면 좋겠다.'는 친구들이 좀 생각나서 그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냥 말을 해 보자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홈파티나 센터에 초대하게 되었고 스폰서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약속 잡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음. 뭐 이야기할 때는 "야 나도 챌린지에서 이렇게 좋아졌는데 너도 한번 같이 챌린지에서 살도 빼고 좀 예뻐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금액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좀 있으니까 "야 비싸서 못 하겠어. 뭐 돈이 없어." 아니면 그냥 "나 혼자 한번 해 볼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혼자 하더라도 "네 몸 상태를 알고 시작하면 좋지 않겠니? 그리고 거기 센터에 가면 스폰서님이 정확하게 너의 몸을 인바디 측정도 해 주고 양자 기계로 어떤 상태가 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고 도전해 보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물건 안 사더라도 그럼 가서 일단 재보는 거는 궁금하잖아요, 자기 몸이.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스폰서로 연결하고 센터로 초대하고 이런 거를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미팅에도 계속 잘 나오신다면 아마 사업이 쭉 이어지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님의 목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아직 이렇게 리더님들처럼 큰 목표를 아직 설정 못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월 100만 원 벌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 관심을 갖게 하려면 제 모습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임상 내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매일 갈바닉하고 리프트페이 매일 하고 있고 그리고 웰스파 그러니까 복부나 이런 데 좀 매일 하고 또 운동과 식단도 계속 꾸준히 병행하고 있고요. 이 일은 특히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우리 그룹 그 초기 사업자와 투잡자를 위한 드림스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100만 원을 추가 소득을 목표로 11월까지 멤버 회원으로 AR로 30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네. 소득 100만 원이 생기면 네. 저는 뉴스킨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해서 저에게 더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처음엔 "목표가 없어요." 이러셨는데요. 추가로 100만 원이 더 있다면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네. 그걸 위해서 정기 구매 30개 반드시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네. 자. 네. 네. 이거부터 보여드려야죠. 네. 발리 트립 이제 D-Day 36 일입니다. 자, 어떠세요? 전 이 발리 트립 이거를 준비하면서 발리 트립 발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들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님들께서 도전하고 이루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월 TR 챌린지 지금 일 주일 내내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매 기간이 7 월은 24 일까지였는데요. 이 8 월은 31 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24 일이라고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31일 우리 끝까지 말일 끝까지 이 TR로 또 집중하는 그런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지는 이까지고요. 자, 제가 MC 원픽 시간인데요.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저희 집, 그쵸? 저희 집에 상비약으로 늘 준비해 두는 파마넥스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좀 아쉽긴 해요. 다 못 해 드려서. 네. 첫날은 라이프팩이었고요. 정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3, 그다음에 오버드라이브, 그다음에 티그린 97 이었고요. 오늘 하나 더 이것만큼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고 여름이면 특히 더 빠뜨릴 수 없는 제품이죠. 그래서 우리 집 상비약, 네, 매일 먹진 않지만 늘 상비하고 있는 우리 집 파마넥스 제품 다섯 번째입니다. 뭘까요? 네. 바로바로 에이즐라 메타입니다. 네. 사실 모든 게 중요하지만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이 이 또 메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처음 이거 출시됐을 때 그쵸? 온통 보라색으로 공부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그쵸? 제품 표기를 제가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락추로스 파우더, 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흥미 추출물, 네. 이런 단어들로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제품의 요 부분을 본다면 그쵸. '이 제품은 그냥 유산균이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이 제품을 제대로 설명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쵸?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사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비싼 똥을 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사실은 장이고 그리고 메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메타 그러면 사실 핵심 포인트는 이 3P의 세 가지의 3P죠. 첫 번째,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퍼플 블렌드 세 가지. 그 다음에 저희 장 속의 마이크로바이옴 세 가지 유산균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 세 가지 유산균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었죠. 혹시 생각나세요? 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라는 거는 비만 당뇨 치료용 저희의 특허균이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 3P가 핵심 부원료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그쵸? 제가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가서 메타를 얘기하다 보면 그냥 장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장 건강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유산균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제품 메타는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건 유산균 차원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뭐냐면 식약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요. 바로 이 19가지 균 중에 몇 가지 균이 들어가면 유산균 제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메타는 그 유산균 19종을 포함해서 더 큰, 그쵸? 아주 천종의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이 차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개수만 해도 38조 개야. 그래서 단순히 19가지 균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균, 미생물, 그걸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 그 차원의 제품이다라는 거를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이 퍼플 블렌팅이 또 핵심이잖아. 그 성분이 바로 이 망가진 장벽을 다 회복시켜. 바로 이 두 번째 멘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대사가 굉장히 잘 돼. 그래서 장벽을 케어하는 제품은 어디에도 없어. 사실 수십 년을 음식을 먹고 살고 있는 사람 치고 장벽에 구멍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쵸? 각종 나쁜 음식들 때문에도 장벽이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가끔 먹는 병원 약이지만 그 병원 약이 들어가면 거의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처럼 똑같이 장벽이 구멍이 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그 장벽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장벽을 케어하는 제품은 이거밖에 없어. 이게 두 번째 핵심이고요. 침이 막 튀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서울대 부총장님이었던 의학 박사 정명희 교수님이 이 논문을 보고 인정을 해줬잖아. 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 티업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전 메타는 무조건 이 세 가지만 얘기해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장이 에이즐락이 돼. 이 얘기도 끝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어떠세요?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에이즐락 메타는요, 굉장히 요즘 또 응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캡슐을 못 먹는 애들 먹일 때는 이렇게 요플레에 타서 아주 진한 보라색의 요플레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이 차로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이번 주도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계속해서 이 메타차를 마셨는데요. 그 따끔거리는 목이 굉장히 빨리 주저앉는 이유가 이 메타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MC 원픽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의도는요. 멤버 GCSV 8월 목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많이 잘 나왔죠?
네, 다음은 메인 게스트를 모셔볼 시간입니다. 자, 네. 저 이분 팬이 됐어요. 언젠가부터.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현장 활동을 또 하고 계시면서 저희한테 여러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멤버 DCSV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요.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한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는데요. 이분의 현장에서 콜드하면서 또 소비자 관리하고 클로징, 컨택에서부터 클로징까지 어떤 멘트들로 하고 계신지 오늘 천천히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모셔볼게요. 해피그룹의 기윤정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열정과 실력을 네. 비입해서 BP를 빛내고 있는 기윤정입니다. 네, 리더님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까 스폰서님 말씀 안 드려서 저희 일대 스폰서님은 원미란 스폰서님, 한운석 김점희 스폰서님, 권영신 양승남 그룹장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전직은 미용실 15년 정도 했었고요. 가장 안정적인 줄 알았던 일이 몸이 아파 수술을 하면서 아파도 계속 해야 하는 서러운 일이라는 걸 알았고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소득에 관심이 생기면서 지금은 그것을 뉴스킨으로 벌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이번 주에 그 멤버 DCSV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희 또 11월까지 그쵸. 일대 신규 그 멤버 매출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 만났을 때 확률을 높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봤더니 그 리더님의 그 처음 컨택하는 방법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과 뭔가 관계가 또 되고 난 뒤에 이분한테 어떤 제품에 클로징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현장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신 사장님의 이 리더님의 멘트와 노하우를 오늘 모두 아주 낱낱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 리더님의 컨택과 클로징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아니,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컨택이 좀 독특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컨택이라는 거는 그냥 양이 많으면 되는 게 아닌가? 그중에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말씀드렸더니 그게 아니고 물어보지 않아야 될 것까지 물어본다. 어떻게 그것까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질문들을 제가 당돌하게 많이 한다고. 근데 이제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하지 않게 하는 게, 저의 그 노하우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말이 이중으로 들리나요? 아니요, 괜찮나요? 아니요. 잘 네, 들립니다. 네. 네. 저는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이 이런 질문하면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눈치를 보고 빙빙 돌리고 뭐 살피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대놓고 직접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뭐 이렇게 하다못해 연애를 해도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옆에 숟가락 하나 넣어주고 그냥 휴지 갖다가 주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직접 하는 게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 대놓고 물어봅니다. 아, 네. 그리고 초대합니다. 네. 근데 대놓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들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기분 나쁘지 않고 왜냐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분이랑 뭐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분한테 뭔가 하면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든단 말이죠. 그죠? 사장님의 컨택에서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짚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실제 하시는 방법도 이제 궁금한데 그 멘트들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 현장에
갔습니다. 콜드를 하려고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처음 들어가면 약간 좀 뻘쭘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눈치를 이렇게 살피죠.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리더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어 일단 처음으로 사람 다 뻘쭘하죠.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많이 까여 본 경험도 되게 많고. 근데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죠. 음. 그러면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보통. 그러면은 저는 그냥 뉴스킨 하고요. 저는 뭐 다이어트 전문가고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저도 그냥 그전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답변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1번 피부, 눈 똑바로 뜨고 2번 다이어트, 3번 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황당해하는 거죠 저를 보고. "아니 뭐 어. 하시는 분이냐니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어떤 걸 고르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해줄 말이 달라진다. 골라라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저의 루틴이고 공식이고 그냥 소개를 받았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다고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어도 다시 한번 가서 또 질문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피부냐 다이어트냐 돈이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 그럼 보통 여자라면 "피부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관심 있냐고 여쭤보는 부분은 그냥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전제하에 돈을 써볼 마음까지가 있는지가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아. 네네. 네네네. 들어가서 대뜸 피부, 다이어트, 돈 어떤 거에 관심 있으세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되게 좋아해요. 네. 그쵸. "당신이 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라고 한다면 또 어쩌면 또 픽 또 우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이없어합니다. 네. 어이없어요. 어이없기도 하지만 또 웃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관심 있냐를 이제 이렇게 묻고 싶은 거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이런저런 제품 먹고 쓰면서 쌓아 놓은 것도 되게 많고요. 잘 안 먹어요. 도대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 당신이 그게 개선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그러면 나는 왜냐하면 내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다. 나한테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아이템이 있고 너는 진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너와 내가 만나면 너의 고민은 그냥 바로 해결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진짜 빼고 어차피 싶은 마음은요. 네. 예. 여쭤보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건방지게 그런 질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세게 네네네. 보이시는데 좀 세게 의외로 보이지만 네 네.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예의롭게 말씀드린다는 거 또 저 따라해 네네. 가지고 어디서 깨지고 오셔 가지고 저 욕하지 마시고. 네. 예의롭게 네 네네. 예의가 있게 네. 어차피 고객의 주머니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네네. 사람 형편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쵸. 네네. 그 리더님 때로는 "드실 형편은 되세요?" 이런 질문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혹시 저 그 그런 질문은 질문 네 그냥 대놓고 어떻게 해요. 하시게 된지. 어. 네. 그냥 여러 말 자꾸 빙빙 돌리면은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먹을 의사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제품이 의심스러워 그러는 건지 뭘 물어봐야 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걸림돌은 돈이기 때문에 "혹시 드실 형편은 되시나요?" 이렇게 여쭤봐요. 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허덕할 수도 있고 저를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님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주문이 예산이라는 게 각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갖고 있는 아이템이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고객님의 형편과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너무 동떨어져서 괴리감이 있으면 기분 나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편을 갖고 계신지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써볼 요량이 있으신지를 저는 여쭤보고 들어가는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이렇게 여쭤봅니다. 네. 네.
맞아요. 결국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 건데 그쵸.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 "다이어트에는 관심이 있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다는 갑자기 양자를 들이대거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다 그러면 막 임상 사진을 막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제품에 대해서 막 브리핑이 막 시작이 되거나 뭐 이렇잖아요, 보통. 저도 보통 뭐 그러죠.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어디까지에 관심이 있는지를 말로 클로징을 한다고 하면 한 80% 90%까지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제가 아까 관심은 돈을 써볼 수 있는 데까지가 관심이라고 분명 아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이어트 진짜 빠진다 그러면요, 해보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제가 진짜 기똥차게 예쁘게 빼드릴 수 있는데 돈 좀 써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 그럼 그거는 저는 되게 저 말씀도 너무 좋더라고요. 진도가 엄청 빠른 말이거든요. 예. 네네. 나는 그거 단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 너 헛돈 음음. 쓰지 않아도 되고 나만 믿으면 된다. 중요한 건 네가 돈 쓸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 진짜 예쁘게 빼준다면 골라라. 300, 200, 100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도 바로 그게 제한을 예, 하신다는 거죠. 돈을 네. 써볼 마음이 있다고도 분명히 얘기했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제가 200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그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냥 클로징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님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클로징이 되시기도 한 거잖아요. 그쵸? 네네. 네네. "내가 기똥차게 빼줄 테니까 돈 좀 써 보실래요?" 이게 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금액을 제시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 또한 뭔가 약간은 쪼끔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또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예. 저는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컨택자가 미용실 원장이야. 그러면은 내일 뭐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누구 뭐 이런 관심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내일 돈 좀 쓰는 사람 좀 와요? 이렇게. 네네네. 예. 굉장합니다. 제가 안내하는 대로 3 개월만 쫓아와 보세요. 전 이 말씀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쁘게 해 줄게요. 제가 책임져 줄게요." 이런 강한 멘트들이 어쩌면 '저분한테 한번 맡겨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 왜 계속 이렇게 신소리 계속하는 분 왜 "지 거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 원래 자기네 회사 거 다 좋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잡소리 하시는 분 많고 신소리 하시는 분 되게 많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막 계속 반복해 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을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끝까지 막 이기려고 하시지 말고 어 그러냐.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뭔가 지금 고민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 스스로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진짜 하고 싶은 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돈 쓴 만큼 효과 보게 해 드리면 되죠."라고 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저 믿고 한번 따라오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서 클로징을 하고 양자는 그 뒤에 하거나 아이템은 그 뒤에 드려도 뭐 얼마나 저자가 자신 있으면 저럴까 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장님 멘트에는 그 강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처럼 어설프게 여러 가지 멘트들을 이렇게 던져 보다가 훨씬 더 확률이 높고 내가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멘트들이 정리가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쵸. 이번에는 이제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회원가입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클로징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뭘 일자 클로징을 했는데 우리가 일자 클로징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정기 구매도 걸어야 되고 제품 확장도 해야 되고 뭔가 뭣도 해야 되고 하면 보통 클로징을 2차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또 제품 얘기를 막 그냥 대놓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이 들어갔을 때 관리하지 않는 그 사업자가 가장 위험한 사업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이제 중간에 만남이 있을 거잖아요. 만남이 있어 한 가지씩의 진도를 빼면 그게 바로 관리거든요. 관리하면서 클로징하면 클로징이 훨씬 쉬워요. 혜택을 주면서 하는 클로징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은 믿고서 여기까지 해봐야 되겠네. 또 한 발을 떼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고 그냥 돈만 계속 쓰게 하고 결제만 계속 연달아 하게 하는 거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저 같아도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현명한 클로징은 뭐냐면, 나 혼자 잡고서 그 사람을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막 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대되어 있는 장소에 꽂아서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듣고 생전 처음 듣는 말인 것 마냥, 난 100번 그런 게 얘기했는데, 쉽게 클로징이 되는 경우가 진짜 우리 전문 용어로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렇게 그냥 앉혀놓은 상황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뭔가 상대방한테 혜택이 없는 클론징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갈바닉이든 웰스파든 뭔가 관리를 하고 난 뒤에 그런 클로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초대다. 그래서 또 저희가 리크루팅으로 이어지는 거를 생각한다면 초대를 해서 클로징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리더님 말을 굉장히 좀 많이 아껴서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컨택하고 또 클로징을 성공해 내신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또 좀 나눠 주세요. 여기 있는 이 사진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그분을 관리하려고 이렇게 따로도 만나보고, 솔직히 쉬운 약속은 둘만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시간 잡기가 세팅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둘만 맞추면 되니까. 근데 어떤 제3의 장소로 그 사람 을 옮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같이 세팅한다는 건 좀 어렵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혼자 1대1 미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연락 똥 빠지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며칠 일어나지 않는다던가 그냥 그렇게 그냥 받고만 가고 좋은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 이상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그 인후염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또 뭐 혼자 뭔가를 계속 도모했을 텐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일정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저희 홈파티에 그냥 앉혀놓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여기 초대가 되면서 TR9T, TR미, 180도 정기구매, 웰스파, 그 다음에 이번에 TR미 한 세트 뭐 이렇게 결제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그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다못해 홈파티 초대를 2명 했는데 그날 강사가 없어. 그럼 내가 강사도 뛰어야 되고 두 사람 케어들 다 해야 돼. 이러면 진짜 일정을 소화하려다가 그 상황을 전부 안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장님한테. 스폰서님, 제가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제가 이 강의도 하고 이거 하다가 하면 그 사람 욕먹고 욕하면서 갈고 아무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그룹장님 그럼 제가 강의할게요. 이렇게 그룹장이 강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네들이 그냥 가려고 하지 않고 고마우니까 밥을 사줄 제품도 사고 밥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사서 저한테 주면서 더 이렇게 친근감 있게 친해지고 그다음에 막 어디 요즘 컨택 횟수를 막 늘려야 보니까 운동하는 데 가서 막걸리 한잔 하지 뭐 예? 그럼 막걸리도 마시고 소맥도 하고 마라사도 먹고 막 이렇게 이런 많은 컨택의 과정을 그냥 요즘에 그냥 저의 취미와 함께 같이 합니다.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컨택도 해야 되는 걸 별개로 하지 않고 그냥 같이 하는 데서 일이 벌어지고 자꾸 뭐 어떤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일이 관계가 진전이 되니까 관계 진전이 되는 속에서도 일은 또 진행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혼자 하지 말아라. 혼자 하면 정말 똥 빠지기 힘들다. 나도 해봤다. 같이 하는 거다. 같이 하면 쉬울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네. 결국 클로징이라는 게 한 방에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쵸? 수많은 컨택과 만남과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클로징인 것 같습니다. 그 초대
어쩌면 인후염 때문에 그쵸. 초대한 거였는데 전혀 클로징 되지 않던 분이 그렇게 클로징 된 사례도 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가장 그거 얘기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있어요. 아까 생각이 난 건데, 나도 초대하고 싶지. 음. 그쪽 초대자들은 말랑말랑한가 보네. 우리 초대자들은 대쪽 같아가지고 올 인간들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럴까요? 혹시 있을 수도 몰라요.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정황상 보면 저 사람은 안 올 것 같고, 이 사람은, 뭐라고 욕할 것 같고, 저 사람 너무 멀다고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핑계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서 걸림돌이 있는 걸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하고 있다면 초대하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내가 초대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초대를 잘하는 사람의 멘트를 따라하거나 그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밀착해가지고 물어본다던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꾸복을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는 상황이 달라라고 결정을 지어버리시면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누군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시기할 일이 아니라 다행이다. 방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누가 초대를 끝장나게 해. 그럼 뭐라고 얘기했길래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약을 친 거예요? 이렇게 음. 자꾸 물어본다던가. 그래서 그거를 헤쳐 나갔을 때, 진짜 성장하는 사업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단번에 되는 건 없어요. 그쵸? 또 해 보고 또 잘하시는 분들께 물어보고 따라 해 보고 그러면서 자꾸 실력을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멤버 DCSV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좀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뭐 결론은 한 음. 가지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일적으로든 취미생활을 하든 그다음에 만남이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사업자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사업자의 기본은 이렇게 공부하고 시간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하고 시간을 내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어딜까?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는 일. 음.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 그 컨택이 많은 와중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그 현장 경험이 거기서 또 실력이 막 쌓이거든요. 그런데 컨택하면서 초대되어지는 사람이 결국은 매니아가 되어질 거고 그 매니아 안에서 사업자가 나올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컨택을 해가지고 사업을 얘기했는데 초대가 되어지는 경우 진도가 굉장히 빠를 거고 그래서 네. 컨택과 초대가 답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더 많은 컨택과 초대다. 그래서 많은 컨택을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내 실력도 쌓이고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초대하면서 리크루팅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아마 제가 한 5 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MBA라는 시스템에서 해 주신 사장님 강의가 전 너무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나는 내 사업을 올인을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해 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볼 거야." 진짜 이런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혹시 그렇게 결심한 계기와 실제 어떤 거를 한번 해 보셨는지 얘기를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네. 사업이 지겹고 지루하다. 이렇게 음. 가면은 환갑도 넘어가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할 거 기한을 정해놓고 피치를 가해 보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제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또 이렇게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음.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고 해도 노화는 진행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동네 거점이 한 10군데가 되는데 거기를 그냥 종전걸음으로 맨날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 것보다 저 스쿠터를 사야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스쿠터를 타고 10집도 갈 수 있고요. 진짜 순식간에 달려고서 벌써 왔어? 막 이렇게.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했었구나. 변화를 주지 않았구나. 이거를 성장할 수 있고 지금 이 포인트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자꾸 첨가하고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지속 반복 유지를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지속 반복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 골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맞아. 지속 반복 유지를 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 그럼 한 빈때 바꿔보는 거. 그다음에 나한테 조금 더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는 게 뭐 저도 되게 부족하지만 일단 올해 그렇게 해 보고 나서 되게 성과가 많이 났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그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로 내 몸을 이렇게 옮겨 보는 것.
돈을 들더라도 우리 사업은 내 몸을 씻고 뜯고 뭐 이렇게 개선시키고 하는 것도 그 좋은 투자지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에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사업의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CEO 모임인가? 그렇게 해서 아, 돈 네네. 투자하고 가셨던 곳에서 그 네. 한의사 파트너분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은 내가 지속 반복 유지하는 게 우리 일이긴 하지만 그거를 혹시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뭔가 다른 방법, 옳은 방법을 좀 더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유의 사람들을 또 만나봐야겠다. 뭔가 스쿠터까지 사가지고 다니실 정도로 완전 강추요. 너무 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내가 늘 이 라이브를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노하우들을 그대로 해 보신다고 했어요. 멘트 같은 것도 나오면 끊임없이 연습하신대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고.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늘 좋은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늘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려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늘 이제 노력하면서 그거를 하신다는 부분이 저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오늘 진짜 많은 것들을 사장님이 갖고 익히신 것들을 나눠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님의 목표도 공유해 주십시오. 네네. 지금 DCSV에 가장 집중하고 있고 멤버가 시급한 입장인데 우리가 보통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500에 맞춘 그 DCSV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조기철 대표님께서 엊그제 얘기해 주신 그 만 GV 하는 거. 내가 내 서클 안에서 DCSV를 만을 하고 그다음에 만을 하는 파트너를 복제할 수만 있다면 진짜 실속 있는 그룹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밑에 그룹 수가 많지 않아도 나와 일대 파트너가 일만을 하는 DCSV가 있어. DCSV 하시는 사업자가 있어. 네. 그랬을 때 한 돈 1,000,000원 벌겠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정말 '실속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틀을 우리 깨게 해 주신 조기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저도 복수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리더님. 네네. 많은 노하우 진짜 나눠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 되면 마련하는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더 크게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또 너무 좋아하게 된 리더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Z그룹의 김지영 리더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지영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Z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룹장님은 문희선 홍우진 사장님이십니다. 이번 주간도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진아 진행자님의 매력적인 진행, 그리고 여러 사장님들의 감동적인 스토리, 그리고 리더님들의 전략과 노하우를 통해서 멤버 확장을 위한 사업의 방향성을 확고히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순간도 놓칠 수 없었던 소중한 한 주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으신 분은 제가 최근 존경하게 된 로이스 킴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새로운 뉴스킨이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본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이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한국 릴리 모토로라 코리아의 임원을 거쳐서 구글 코리아의 전무이사로 12년을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언론이 모두 주목하도록 홍보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52세에 구글 본사에 신입사원으로 다시 지원을 해서 비원어민 최초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로 발탁되어서 4년을 더해서 총 16년간 구글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해요. 이런 스토리들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줘서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야근까지 하고 퇴근했던 다음날 아침에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와 있었대요. 인사 고과도 굉장히 우수했고 업무 성과도 뛰어났기 때문에 믿기지 않아서 다시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끌던 팀 전체가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 있었고 그날로 회사에는 출입 금지였대요. 남아있는 개인 물품은 목록을 작성해서 보내면 착불로 보내주겠다는 통보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0대 중반에 16년간 영혼을 담아 몸담아온 직장에서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지 않고 단 한 통의 메일로 안녕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분도 첫날은 배신감과 허탈함에 잠시 넋을 놓았었는데 곧 자신을 바쁘게 몰아붙여야지 내가 이 시기를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을 빨리 찾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중에 이 정리해고가 되는 이 일을 계기로 구글이라는 대기업의 후광 없이도 로이스킴이라는 이름 자체로 가치를 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이를 위해서 정신적인 체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로 하고 해고 이틀 차에 당장 도전할 수 있는 목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마트, 뭐 서점, 식당, 커피숍 알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4일 차에 마트에 지원서를 냈고요. 10일 차에는 구글 디렉트에서 마트 직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에 당일 판매할 딸기를 모두 카트에 싣고 가다가 중심을 잃고 모두 엎어버리기로 했다네요. 일이 익숙해지면서 목록에 적었던 일들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어, 새벽 3시에 마트에 출근을 하고요.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운전기사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낮 2시에는 스타벅스에 출근을 해서 알바를 했는데 이때 그 19세 슈퍼바이저한테 같은 업무를 2번 질문했다가 제발 생각 좀 하고 머리를 써 로이스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에 잠시 다녀갔을 때는 본인이 근무했던 구글 코리아 전무로 있었던 역삼역 앞에 구두방에서 인턴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했던 일정들을 보면 참 생각하는 바가 많은데 이분이 그 구글 본사에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90일 만에 100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실천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료와 상사에게 인정을 받았던 경험을 되살려서 이 마트에서도 그 직원 130명의 이름을 모두 외워서 불러주고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동료들이 나 쟤랑 같이 일하고 싶어 라는 말을 듣기 시작을 했고 6개월 만에 구역 매니저가 되고 또 6개월 후에는 전체 매니저가 되셨대요. 이분은 머지않아서 또 여기에 임원이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목표는 아니시겠죠?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력은 곧 여러분들의 끈기, 열정,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인 것 같아요. 운동선수에게도 체력이 필수적이듯이 비즈니스에서도 체력은 성공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멤버만을 하기 위한 멤버 2500 DCSV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뉴스킨 비즈니스의 체력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의 임원이었던 로이스 킴이 대기업의 후광 없이도 스스로 빛나겠다는 목표가 없었다면 저 과정들을 기꺼이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목표와 그리고 성공을 달성해 나가는데 기본 체력이 될 멤버 2500 DCSV를 만드는 일이 로이스 킴이 했던 일보다는 훨씬 쉽지 않을까요? 우리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11월까지 100명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실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랑연가족 모두가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혜택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진행자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리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멤버 2500 DCSV. 그쵸. 체력이 실력이다. 체력이 실력이다. 체력은 실력이다. 네. 실질적으로 건강도 많이 챙겨야겠지만, 그쵸. 저희가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 체력도, 기초 체력도 많이 다져야